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벤불의 PMP를 가지고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에 보면 프로사 MKS와의 비교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벤불앱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계신데, 그냥 단일로 하기보다는 기존 프린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사 프린터와 비교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볼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스펙 비교를 해볼 거고요. 최대 압출량, 히팅 시간, 출력 전 준비 시간, 동일 출력물 기본 프로파일의 출력 시간, 출력의 속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피규어와 각진 부품 파츠의 출력 결과, 오버행이나 브릿지 구간 출력을 통해서 쿨링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스큐 보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출력물의 층간 결합력 궁금하신 분도 계셨어요. 지금 고민하고 계획 중인데요. 이것도 알아보고, 프로사의 파워 패닉, 그리고 벤부의 파워 로스 리커버리 기능이 서로 얼마나 출력물이 다르게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추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터의 파워를 켜기 전 바로 볼 수 있는 스펙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비교는 프로사 사이트 그리고 벤부 사이트의 공식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지 않는 것들 중에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해 보면서 직접 프린터를 보고 판단해서 기재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벤부와 프로사 MK3S 혹은 MK3S 플러스 제품에 대한 스펙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부와 프로사 모두 3D 프린터 중에서 FDM 방식 혹은 FFF 방식이라고 하는 프린터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 머티리얼을 가느다란 노즐을 관통시켜서 다시 식힘으로써 어떤 형태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FDM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벤부는 코어 XY라고 해서 프린트 노즐이 있는 헤드가 XY 방향으로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프로사 MKS는 맨델 방식, 이게 나중에 프로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프로사 방식이라고도 일컬어지게 되었는데요. 노즐은 X방향과 위로 Z방향으로 움직이고 Y방향은 베드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XYZ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게 프로사 프린터라고 한다면 코어 XY 방식은 어떻게 하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베드가 움직이지 않고 노즐이 움직일 수 있게 할까 를 고민하다가 나온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사양 프린터로 갈수록 코어 XY 방식이 좀 더 많은 편이고 맨델 방식의 최고봉은 프로사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력 품질이 맨델이 더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의 선호도는 코어 XY 방식이 좀 더 많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물의 최대 사이즈를 얘기할 수 있는 빌드 볼륨이라고 하는 값인데요. 이 값에서는 벤부는 256, 256, 256 큐빅 사이즈라고 스펙에 제시되어 있고 프로사는 250, 210, 2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높이가 210까지 출력할 수 있다는 거고 벤부는 256까지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벤부 PMP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의 사이즈는 256이 맞긴 한데요. 좌측 앞쪽에 필라멘트 커팅과 관련된 구조물이 출력 중 간섭을 일으킬 걸 염려해서 모서리 20 x 30 정도를 출력 제한 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대 사이즈의 큐브를 출력하려고 하셨다면 이 사이즈는 맞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그런데요. 높이도 Z홉이나 이런 몇 가지 마진을 감안해서 250mm까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슬라이스 세팅에서 이 제한구역도 없애고 높이도 256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볼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프로사는 이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비교해보자면 벤부가 모서리 부분에 좀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벤부 PMP가 좀 더 큰 빌드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린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외부 사이즈 디멘전인데요. 스펙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액세서리들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디멘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필라멘트를 거치하는 구조체를 장착하게 되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벤부는 기본 세팅에서 후면으로 필라멘트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다 합하게 되면 깊이 방향이 509mm가 됩니다. 이 사이즈는 LCD가 살짝 튀어나온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추가해준 값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마찬가지로 LCD 높이가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465가 되고요. 프루사 프린터 같은 경우는 XY는 솔직하게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플러그의 코드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 X방향의 디멘전이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필라멘트 보빈을 장착하고 필라멘트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590까지 높이가 됩니다. 물론 챔버를 만들고 챔버 바깥으로 별도의 필라멘트 공급 장치를 만든다면 위에 있는 디멘전을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단일 프린터로서 사용할 때는 이 값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밴부가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10kg 전후기 때문에 둘 다 들어서 옮기기에는 그다지 무거운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터에서 가장 중요한 필라멘트를 녹이는 헤드 쪽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핫엔드는 모두 올메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ETG나 ABS 등의 고온형 필라멘트도 출력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는 노즐셋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푸르사는 랩넷 프로젝트의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가져다가 자사의 프린터에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용 노즐, 범용 익스트루더 셋, 범용 노즐목, 히싱크 이런 것들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밴부 같은 경우는 전용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밴부 PMP의 노즐 해체 및 교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동안 모든 프린터에서 사용하던 히터 봉 방식의 노즐 히팅이 아니라 세라믹 판으로 히팅을 시키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범용 제품이 아닌 밴부만의 디자인이겠지만 벌써 알리에서 대체품으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에 이런 디자인들이 표준이 되어서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핫엔드 온도는 300도씨 그리고 0.4 노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밴부에서는 0.6, 0.8mm 노즐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서드파티 제품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푸르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노즐 사이즈, 노즐 재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빌드 플레이트는 PMP는 텍스처 베드를 제공해주고 있고 푸르사의 경우는 PEI 스무스 베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안착력에서는 대동소이한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텍스처 베드를 좀 더 선호한 편입니다. 베드 온도 스펙은 밴부 PMP가 100도, 푸르사는 12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 프린터를 받아서 볼 때는 이것도 12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20도 세팅이 되었는데 최근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보니까 다시 100도로 제한이 됐습니다. PMP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상 펌웨어상에서 조정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푸르사에 비해서 빌드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고온형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히팅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노즐목 쿨링 팬, 이것은 푸르사가 녹투와 저소음 팬 4010 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밴부는 2510 팬으로 굉장히 작은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설계한 C싱크와 노즐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팬을 가지고 쿨링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핫엔드 팬은 501호 터보 팬으로서 동일한 사이즈의 팬이지만 실제로 회전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밴부 PMP의 팬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서 쿨링 성능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따라 소음은 밴부 PMP가 더 시끄러운 편입니다. 이 팬에 따른 성능은 쿨링 성능 비교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드인데요. 스펙시트 상에서 올라와 있는 스피드는 밴부 같은 경우는 500까지, 그리고 푸르사 MKS는 200mm/s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속도와 핫엔드 플로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도 이후에 나올 영상인 속도 비교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 가능한 필라멘트인데요. 푸르사 MK3S에서는 온갖 필라멘트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밴부에서는 이것을 Ideal, Capable, Not Recommend라고 해서 나눠 놓은 게 조금 더 신뢰감 있다고 할까요? 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PLA, PETG, TPU 그리고 이 재료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 이상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PAPC, ABS는 가능은 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카본이라든지 글라스 파이버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챔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둘 다 오픈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챔버가 필요한 ABS 이상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부 PMP에서는 노즐의 마모가 심한 고온형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든드 스틸이라고 노즐셋 자체가 다른 엑손 카본에 들어가는 하든드 노즐셋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죠. 둘 다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는 있고 파워 로스 리커버리 기능도 있습니다. 전장부에 대한 비교 부분인데요. 벤브램은 2.7인치 1924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루사는 2004 LCD라고 하는 4줄 그리고 20자까지 한 줄이 가능한 이런 LCD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고전적인 LCD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P&P LCD가 조금 발전된 LCD이긴 하지만 엑손 카본이나 엑손 시리즈에 있는 풀그래픽 터치 LCD가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루사의 다이얼 방식의 선택이 훨씬 더 좋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던 까밀레이크라고 하는 닉네임의 분은 오히려 다이얼을 돌리다가 잘못 실수할 때가 많아서 그냥 방향키로 해서 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고요. 무선 연결이나 확장성 면에서는 벤부 P&P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리고 벤부 버스라고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루사 MKS는 이런 무선 네트워크 연결은 없지만 옥터 프린터랑 연결을 해서 다른 무선 확장을 가능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상태를 기준으로는 벤부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는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매체는 마이크로 SD카드를 벤부가 사용하고 있고 그냥 큰 SD카드를 프루사가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하는 보드의 칩셋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프루사 MK3S는 람보 보드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8비트 보드입니다. 반면에 벤부 P&P는 듀얼코어 코텍스 M4라고 하는데요. 32비트의 ARM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8비트 보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MK3S 같은 경우는 람보 보드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프루사 유저 같은 경우는 MK4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수년을 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8비트 보드의 람보입니다. 벤부의 영향을 받아서 올해는 MK4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슬라이서는 둘 다 자체 슬라이서를 가지고 있는데 벤부 스튜디오는 프루사 슬라이서로부터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슬릭3R 기반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프루사 사이트에 나온 프루사의 특징들을 나열해 놨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를 벤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인데요. 특이점이 프루사 같은 경우는 TMC 모터 드라이버를 채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조용하게 XYZ 모터가 움직입니다. 반면에 P&P 같은 경우는 호밍을 하거나 할 때 TMC보다는 상당히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P2P, P3P 뭐 이렇게 다음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TMC 쪽에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모터 소음 측면에서는 프루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센서리스 호밍이라는 점은 둘 다 동일한데요. 이 정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파워 패닉 혹은 파워 리커버리 비교를 할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베드 레벨링을 강조하고 있는데 벤부 P&P도 동일하게 메시베드 레벨링을 하고 있고요. 프루사 MK3S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에서는 3x3 9포인트를 측정한다면 벤부 P&P는 6x6 36포인트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루사에서 어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라이브 Z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Z 프로브 옵셋 값들을 조정을 해서 세팅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시트를 수동으로 변경을 시키면 옵셋 값을 여러 시트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데 벤부에서는 그런 기능은 잘 찾지는 못하지만 그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안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멘트 센서인데요. 두 프린터 모두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벤부 P&P 같은 경우는 런아웃 센서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가 막히게 구현한 부분이 필라멘트 오토로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필라멘트가 감지가 되면 필라멘트를 넣어야 된다라고 알고 이제 히팅을 시키고 로딩을 하는 시퀀스가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벤부에서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이런 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프루사의 필라 센서 작동 방식이 훨씬 더 스마트하다고 여겨집니다. 파워 패닉, 프루사에서는 파워 패닉이라고 하고 다른 프린터에서는 파워 로스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둘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더넷 그리고 와이파이 커넥트에 관련해서는 프루사의 경우는 라즈베리 파이를 장착을 해야만 이런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밴부에서는 이더넷 커넥션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와이파이 연결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별도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함께 라즈베리 파이 자체를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단점으로 여겨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토 프린터를 기존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밴부 PMP는 이런 부분에서는 폐쇄적이어서 옥토 프린터 장착이 안 된다는 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도 다른데요. 프루사 MK3S 같은 경우는 PC로 연결을 해서 펌웨어를 빌드 혹은 컴파일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이란다면 PMP는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펌웨어가 나오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에 OK만 누르면 자동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수정된 펌웨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프루사가 장점일 수 있고요. 하지만 펌웨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 밴부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루사 판매 사이트에 보면 MK3S 플러스를 사야 되는 6가지 이유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프루사를 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정말 위대한 사용자 서포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24시간 주 7일을 서포트한다. 라이브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객센터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기존에 구입했던 프루사 유저들의 정보들만 갖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키트 제품보다는 완성형 프린터를 구입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밴부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는 안전사양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MK3S의 기본 폼팩터가 나온 지가 한 4년 이상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MK3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비해서 밴부는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검증들이 조금 더 시간이 더 쌓여야 한다는 점이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굉장히 크죠. 오픈소스 앤 커뮤니티 프렌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소스와 메이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프루사 프린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루사는 모든 자신의 펌웨어 그리고 만드는 파츠들에 대한 모델링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프루사 베어라든지 다양한 모드를 진행해서 나만의 프린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그동안 되어 왔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밴부랩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에서는 또 오픈을 해주려고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 특히 펌웨어 쪽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는 내가 뭔가를 여기다가 기능을 추가해 주거나 하려고 하면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점이 제한점입니다. 하드엔드 세트나 쿨링 파츠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교체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꿨던 프루사와 비교했을 때 밴부랩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프린터에 손을 많이 가야 되는 프린터는 프루사 프린터가 되겠고요. 손 안 가고도 그냥 출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프린터는 밴부랩 프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MU라 그래서 멀티컬러 프린팅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5개의 컬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멀티컬러를 구현해 준다고 하는 게 프루사의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AMS 시스템으로 밴부에서는 더 멋지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AMS 시스템만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되면 4개, 8개, 12개, 16개 컬러까지 멀티컬러가 가능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왼쪽에는 밴부랩 PMP, DJI 출신의 5명이 모여서 만든, 돈이 어디서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3D 프린터 시장의 2단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린터의 가격 $699에 월드와이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루사 프린터는 완성품, 원래 PMP 자체가 완제품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비교해보자면 완성품인 $1099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도착해서 프린터 박스를 받아서 언박싱하고 조립하는데 한 8시간 혹은 10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조립 키트의 가격조차도 밴부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물론 불프의 배송비 무료 먹이고 나면 또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혹자는 이 비교는 오리지널 프루사 프린터가 아니라 프루사 클론 제품의 가격과 비교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앞으로 이 벤브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프루사에 못지않는 브랜딩된 회사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리지널 완성품과 비교를 해보고 싶고요. 그랬을 때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벤브랩 P&P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루사와 벤브랩에서 올려놓은 스펙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 프린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직접 프린터를 켜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리지였습니다.